네, 봅시다. 자, 일단 마지막 문제부터 할까요? 34번. 이건 필기할 가치가 없죠? 못 외우고 있으면 혼나야지, 그치? 뭐였어? 근이 역수되면 뭐가 바뀌어? 개수의 순서가 바뀌는 거야, 개수의 순서. 왜냐면 나중에 3차 가서 또 쓸 거야. 개수의 순서가 1-a, b였던 게 b-a, 1로 바뀌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거는 쉽고요. 자, 32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10 보자마자 바로 쓸 수 있어야지.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두근을 뭘로 가져? 알파 넣고 베타 넣어서 3 나와야 되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6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죠. 알파 넣어서 0 되는 성분, 베타 넣어서 0 되는 성분. 0 되고 0 됐으면 3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쓸 수 있어, 없어?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괜찮아? 자, 그러면 fx가 완성됐으니까 그냥 두근의 곱 상수항보라는 거네. 얼마? 마이너스 3. 3번. 됐지? 자, 그 다음에 33번은 뭐 해달라는 얘기죠? 는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돼. f 알파 0이고 f 베타 0이야. 맞지? 그런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야 까지 보셨으면 돼요. 문제 없을까? 네. 그런 다음에 요놈의 해를 구해달래. 동혁아 어떻게 풀어야 돼? 어?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치.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면은 F 알파는 0, F 베타는 0 되는 거잖아. 그때 X 값이라고. X는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라. 됐어? 이 두 개를 뭐 해달래? 더 해달래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내가 원했던 답이라서 2분의 3. 난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 정리해 주시고요. 35, 6 갑시다. 네, 여기 있는 건 엄청 스무스하죠. 엄청 짧게 풀어야 되더라. 자, 우선은 첫 번째 요놈. 야, 알파 넣고 베타 넣어서 0 된대. 그러면 알파 베타 근으로 갖는 거잖아.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 안 줬어, 얘들아. 그래서 나는 좌변에 있는 식은 알파 넣어서 0 되고 베타 넣어서 0 되면 뭐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알파 베타를. 그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놈을 한 번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해서. 자, 그때 a를 구하라고 f1 값 줬네요. 6 빼기 1 a 마오. 자, a 값 마이너스 1 나오십니다. 최고차항 계수. 됐죠? 자, 뭐 구해달라고 했지? f2. 그럼 또 그냥 2 집어넣는 거야. 식 정리할 필요 없어, 얘들아. f2 더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답은 4가 되네요. 3번. 됐죠? 자, 36번이 더 쉬운 문제죠. 어떻게 돼요? 요거 바로씩 쓸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fx는 알파 베타 넣었을 때 0 돼. 그럼 어때? 저 성분 최고차항 계수 2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갖다 쓰시고 플러스 2x 더하기 1 쓰시면 되는 거라고. 알파 넣어서 0 되고 2알파 더하기 1 남고 베타 넣어서 0 되고 2베타 플러스 1 남으려면 바로 fx 완성하셨어야 돼요. 답 3 집어넣으면 12 나오실 겁니다. 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그쵸? 좋아요. 넘어갔어. 얘들아, 실근해부 내가 설명해줬니? 안 해줬니? 해줬어? 준영 이거 써도 돼. 가지고 괜찮아.
실근해보 해줬어, 안 해줬어? 네. 서로, 아니지. 양의 실근 두 개 가지 조건. 잘했던 거. 왼쪽 좀 지울게요. 준영아, 이거 이해 갔어. 35번 풀다가 36번 보지는 못했어. 아, 그래? 이해 안 돼 물어봐야 된다. 네, 봅시다. 자, 두 양의 식은 가질 조건. 뭐지? 두 양의 식은 가질 조건. B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두근의 합은 양수다. 두근의 곱은 양수다. 근의 분리 기억나니 얘들아? 근의 분리. 판, 함, 대.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요게 대칭축의 역할을 하고요. 요게 함수값의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참고로. 근의 분리에도 판별식은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그럼 뭐 2차 함수 뒷부분 가면 다시 한번 등장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 자, 그러면 두 음의 식은 어때요, 얘들아? D가 작아요. D가 어떻게 0보다 작을까? 판별식은 항상 식은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런 다음에 두근의 합 용광이 어떻게 되지? 오케이. 두근의 곱은요? 네,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곱은 다시 양수가 돼야겠죠. 그쵸? 됐어? 눈에 힘 줘. 자, 양근한 게 왜? 두 양의 식은인데 0이랑 같아. 서로 같은 두 식은. 됐죠? 자, 중근일 때는 그 중근을 두 번 더한 게 돼요. 근각계수 관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보. 자, 양근한 게, 음근한 게 가질 조건 뭐였지? 양근한 게, 음근한 게 가질 조건. 그럼 일단 그 두 개의 근은 서로 같아달라. 그럼 판별식 0보다 그걸 쓰면 때릴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를 쓰면은 뭐는 얘는 자동이에요. 이건 자동 성립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생각해봐. 두 근의 곱 뭐야? A분의 C 아니냐? 지금 그거 양수라는 거지. 음수라는 거죠. 그쵸? 판별식 떠올려봐. B제곱 마이너스 AC 아니냐? AC가 뭐래? 부호반대 음수라며. 이거 음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음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판별식은 따지지 않습니다. 안 따져도 됩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가?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왜 안 쓰는 거야? 몰라서. 좋아요. 몰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 문제 내기 좋아졌지.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케이스 3개로 나눠서 주면 되겠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두 개 더하면 양수다. 됐어?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으면 두 개 더하면 0이다.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음수가 된다. 잘못 썼죠? 이렇게 나뉘어지죠. 문제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실근해부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다 나올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갔어. 저거 안 지울 테니까 잘 활용해서 왼쪽에 있는 세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네, 빨리 봅시다. 자, 3, 7번은 두 개죠? 는영, 작다. 맞죠? 자, A값 얼마? 4 나오고 끝났을 거예요. 문제 없죠? 자, 3, 8번도 마찬가지 그냥 공식 대입만 하면 돼요. 그쵸? 세 개가 다 성립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이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다만 하시면 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K의 범위가 얼마가 되죠? 뭐보다는? 8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단 작다. 자연수 K가 될 수 있는 건 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죠. 됐나? 자, 마지막 얘도 조건만 체크 좀 합시다. 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음수.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곱이 뭐하다? 음수다. 부호가 반대다. 외워놔야 돼, 얘들아. 우리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웠어. 공통수학 2를 하면서, 그치? 거기에서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항상 쪼개진 게 더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됐니? 여기서 등호 성립은 언제? 부호 같을 때 성립이라고 했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부호가 다르면 저 위에 있는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끝난 거 같죠? 부호 반대인데 더해서 음수라는 건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큰 거고 뭐 저거 그냥 식 이대로 쓰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얼마 나와? P의 범위가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나왔겠다. 1, 2, 3, 3개. 됐지요? 정리해 주시고 옆에 4041. 네, 자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라는 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왜? 양수 2개, 양수 음수, 양수 0까지 3가지 생각해야 돼 원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물론 0일 때는 양수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난 한번 반대로 접근해 볼 거야. 우리 적어도 나오면은 전체에서 빼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잖아. 경우의 수 때부터 시작해서. 그치? 그래서 반대로 한번 가보자. 나는 두 근이 둘 다 요랬으면 좋겠어. 이 경우를 구해 볼 거야. 그래서 전체의 범위에서 그게 아니다 해서 답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케이스 0이라는 근이 된다고 한번 쳐보자. 0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얘들아 상수항은 있으면 안 돼. 이해갈까? 그럼 m이 마 3이면 대입해서 나머지 하나의 근이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마6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지금 찾는 거 맞죠? 찾는 거에 포함돼 m는 마 3이라는 값은 일단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거의 일부분이야. 두 번째. 오케이. 그럼 이제 둘 다 음수인 거 생각하면 되죠. 문제 없을까? 둘 다 음수가 되려면 판별식 짝수 쓸게요. 절반 제곱 뒤에 거 빼면 돼. 얼라리 어때? 무조건 0보다 크죠. 이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뭔데? m 0보다 작아야 돼. 알파 곱하기 2m이죠. 정확하게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 0보다 커야 돼. 이걸 다 만족하는 범위 m은 마 3보다 크면 돼. 작아야겠죠? 이해갑니까? 즉 두 근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은 마 3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 반대 상황이잖아. 그래서 마 3보다 크다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양근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최소가. 자, 그 다음에 41번은 보자. 자, 일단은 판별식 두근, 합, 두근, 곱 다 쓰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 다 그걸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부터 b제곱 플러스 4a의 a-b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전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제곱식 되죠. 어떻게? 2a-b의 완전 제곱이 될 거예요. 4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 제곱.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 자, 나눌 건데 쪼개서 쓸 거야. 마 1 플러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 되냐 안 되냐? 소연아. 안 돼요. 왜? 합이 이거랑 같아. 네, 기억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두 개 A, B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가 돼버려. A, B가 양수면 그치? 그럼 두근 모두 양수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하지. 됐니? 자, 니은. 그래서 요번엔 뭘 줬지? 두근이 모두 뭐래? 요번엔 음수래. 그치? 그러면 체크해보자.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음수면 양수인데 한 번 더 마이너스니까 이거 뭐야? 음수 되는 거 맞지? 오케이. 두근 곱은 음수. 근데 두근 합은 음수. 근데 두근 곱이 얘들아 요거 양수인 건 맞거든? 그치? 양수에서 1 뺐어.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못해. 여기서 확정을 못 지어줬어. 원래는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아. 그래서 니은도 거지. 그럼 디귿만 참이했어요. 이 문제는. 디귿이 자, A, B가 서로 다른 부호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뭐만 따지라는 얘기야? 곱만 따지라는 얘기잖아.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가지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A분의 B. 근데 A분의 B, 얘가 서로 다른 부호. 얘도 음수야. 마일에서 음수 더하면 당연히 음수잖아. 디귿참.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였다.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그렇지 않냐? 나만 힘든 건가요? 그치? 갑자기 너무 힘든데? 갑자기 처지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 넘어가서 자, 42번의 공통인에는 풀지 않을게요. 다른 반에서는 한번 풀었는데 공통애라는 것 자체가 연립방 정식에서 한번 등장하죠. 그냥 하자. 별로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러면 4243부터 해볼게요. 4243부터 두 문제 해볼게요. 4243. 힌트는 얘들아 공통해를 갖는다라는 건 공통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 인수분의 맨 마지막 유형 공통인수 있었다. 두식을 빼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푸는 방법. 그치?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렵다 생각되면 43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43번. 너 봤지? 그러니까 으유. 자, 보자. 자, 42번은 공통인수 푼 때랑 똑같이 가는 거 맞아요. 두식을 빼서 이렇게씩 정리했을 때 그럼 케이스가 두 개인 거야. 첫 번째 A가 1인 경우가 있는 거고 또는 X가 2인 경우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럼 A가 1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 A가 1이면 얘들아 주어진 식 다시 어떻게 돼? 식 써보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은 0이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은 0이네. 이해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 공통애가 두 개가 돼버리지. 이러면 안 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무조건 x가 2여야 되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두 개를 뺐어. 공통인해를 가져? 그럼 얘가 공통의 인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공통애가 바로 2야. 그럼 내가 위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a 더하기 8은 제로. a는 마이너스 2 하고 끝나는 거예요. a값 찾으려면.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네. 나중에 연립방정식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겠지만 공통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 3번 어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얘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야, 두근이 정수려면 결과적으로 x의 정수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가지? 그런 다음 거기에 뭐가 쓰여? 소수가 쓰여. 어때? Q는 소수야. 정수 곱하기 정수로 표현하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 부호를 양수로 한정한다면 얘가 뭐 1P밖에 없다. 1Q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밖에. 그래서 하나는 1이어야 되고요. 하나는 무조건 Q여야 돼요. 근데 대각선에서 마이너스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였던 거야. 이해갔어? 즉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1 곱하기 x-q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정수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이유? 소수기 때문에. 그럼 P는 뭐예요, 얘들아? 두근의 합 Q 더하기 1이죠. 근데 둘 다 소수야. 1차에 나는 소수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4, 4번 시작. 갑시다. 자, 4, 4번 문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20번 문제와 똑같음이라고. 자, 거기에 4, 4번 문제를 보시면 근이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대. 주어진 식이. 맞죠? 그 말은 뭐 유리수를 개수로, 개수가 유리수인, 유리수 개수라고 써야겠네. 1차식 으로 인수분해 해달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내가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해 공식 안 쓸게요. 미안해요. 근해 공식을 쓰면 루트가 생기죠. 그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9-mn인데 뭐여야 된다? 완전 제곱이어야 된다. 끝입니다. 그래야 루트가 벗겨지니까. 자, 그러면 m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 안 나와요. 얘가 될 수 있는 제곱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있어요? 9보다 작은 거 4. 맞아. 그리고 얼마? 1.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0까지. 0이어도 제곱이잖아. 루트 사라질 거 아니야. 많이 놓쳐요, 생각보다. 이거 중3 때부터 항상 실수하는 파트였지, 그치? 0을 빼먹어서. 0 빼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mn은 얼마가 되는 거야? mn은 5 또는 8 또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순서상의 개수니까 요건 1, 5, 5, 1, 얘는 1, 8, 2, 4, 4, 2, 8, 1, 1, 3, 1, 9, 3, 3, 9, 1. 몇 개? 9쌍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야, 변별력 문제 나와 있는 거 심심하신 분들은 풀어보세요. 웬만하면은 4, 5, 4, 7 정도는 풀어보세요. 4, 5, 4, 7 정도 알겠죠? 우리는 2차 함수로 넘어갈 거야. 쉬었다 합시다. 용건이가 제일 잘하겠네, 여기를. 최근까지 2차 함수를 했으니까. 마프를 최근에 끝내셨죠. 자, 봅시다. 자, 일단 모르는 문자가 3개가 있는데 두근 주어졌으면 조건 2개니까 한 문자로 통일 가능. 맞을까? 2개 합 6,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 곱 5a분의 c.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꿨어? 다 a로 바꿔서 쓰는 거죠. 어떻게 돼? x제곱. 자, c라는 건 5a. 그래서 a 묶으니까 5x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랑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보자마자 는 0. 됐을까? 그거의 두근. 알파, 베타.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쓰는 게 당연히 좋고요. 만약에 근을 못 구하는 상황에서 이거 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진리도로 계속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얼마입니까? 7 나오죠, 7. 답은 5번. 괜찮을까? 네. 2번은 딱 보니까 답만 쓰겠다는 얘기겠죠,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 뭐다? 추계방정식이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실수로 3만 안 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네. 자, 3번은 뭐예요? 또 보자마자 x축 동그라미 는 0.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매번 는 0 하면 안 돼. x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는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는 0 해놓고 접한다니까 짝수 판별식 써달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2의 제곱 a-k의 제곱 빼기 4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b는 제로 접한다. 됐지? 요게 뭐라고? k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었으면 좋겠다. 4k 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1차항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a 그리고 플러스 3k인가요? 맞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항 4a 제곱과 빼기 b는 제로. 요게 항등식 되려면 요거 0, 요거 0이어야겠죠. 문제 없죠? 네. 그래서 a, b 값 더하면 소연이 몇 번? 4번 나오시면 됩니다. 계산 생략. 자, 라스트 4번은 뭐 해달라는 거야? 이거 식만 쓰고 계산은 안 할 거야. 첫 번째 거 뭐 해야 돼? 누구랑? x축이랑 보고 는 0. 그런 다음에 2점. 얼마?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 자, 두 번째 놈도 어때요? x축 보자마자 는 0. 짝수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35 0보다 작다. 안 만난다. 실근 없다. 됐어요. 그래서 k 몇 개? 6개. 1부터 6 나오실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오른쪽 4개 또 달려보자. 5, 6, 7, 8. 네, 봅시다. 야, 함수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는 거다. 알겠죠? 됐니? 자, 그러면 나는 현재 문제 조건이 a, b가 요놈의 좌표래. a, b인데 b 대신에 a 빼기. 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마찬가지. c, d인데 c 빼기.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럼 A와 C의 역할이 뭔데? A와 C는? A와 C는 두 근이야. 서로 같다 했을 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서로 같다 해서 넘기면 3x 더하기 1 는 0. 여기 써놓고 응 뭐지? 하고 있었겠죠. 그쵸? 자, 인수분해 안 돼도 답은 구할 수 있어. 왜? 내가 둘의 합과 둘의 곱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 됐습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 a 곱하기 d잖아. 동그라미끼리. 곱하면 얼마? ac-2a. 마찬가지. c랑 b 곱하는 거잖아. ac-2c. 됐니? 그래서 얼마야? 2ac-2배의 a 플러스 c로 묶었어야겠죠? 2 빼기 6. 답은 마사.
쓸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준영이 괜찮아? 잠시만요. 왜? 어디서? 뭐가 문제야? AC-EC에서 AC-EC? 요거? 그 AC 거기가 어. 뭐로 바꿔? A 곱하기 D 더하기 B 곱하기 C. 됐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그거였잖아. 자, 그 다음에 6번은 원래대로라면 얘들아, 얘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데 2차 부등식이죠. 이건 요번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에 맞게 푼다면 다음과 같이 풀릴 거예요. 어떻게? 일단 이 모양을 원하는 건 맞지? 그럼 K라는 게 뭐지? 기울기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최대의 값과 최소의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게 뭔데? 접할 때지. 자, 항상 위에 있다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 갔어? 그래서 푸는 방법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다라고 해서 K 값을 찾아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K는 그 사이 값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뭐 그걸 의도하고 낸 건데 사실 조금 살짝 시험에 내기엔, 이대로 내기엔 조금 애매한 감은 있어요. 갖다 놨고요. 우리 판별식을 쓰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K의 값이 뿔마 2루트 3 나와서 그 사이 값을 취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 K의 값 몇 개? 이게 얼마?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3점 얼마 얼마? 됐죠? 마3부터 3까지 7개가 답이었습니다. 3번. 자, 라스트 7번. 야, 꼭지점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K 더하기 1. 자, 얘가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에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은 2배, 마이너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29. K의 값이 3K가 30, K가 10 나옵니다. 자, 요걸 그냥 두 번째 함수식에다가 대입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101, 50, 51. 괜찮을까?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 X에다가 마십 집어넣으라는 거죠. 꼭지점. 그래서 얼마? 100 빼기 200 더하기 51. 답은 마이너스 49, 1번. 8번은 안 해요. 답은 2번이었어요. 8번은. 할만하죠? 좋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됐나? 왜? 용감이 또 너는 왜 또 멈춰 있어? 이 위에 있다가 한다요 아니면 그 직선? 점이랑 그 선에서 얘기하면은 점은 놓여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위에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건 지나간다라는 뜻이야. 직선이 그 점을 지나고 있다. 랑 같은 말이야. 됐어? 오케이. 질문의 퀄리티가 중1이었는데. 아니. 넘어가세요. 자, 9번 문제 혹시 바로 풀 수 있겠니, 얘들아? 9번 문제? 다음은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를 같은 좌표 평면 위에 그려놓은 것이다. 두 함수의 그림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했어, 얘들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네, 왜? A의 부호, 위로 블록과 기울기 감소.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어떤 수치가 안 나와도 A는 바로 찾을 수 있죠. 모양으로, 그치? 모양으로 바로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두 문제 풀어봅시다. 10번과 11번.
가자. 자, 10번 문제 풀이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야, 설마 이거 식 대입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10번에서, 그치? 어이, 참. 왜 다 축으로 갔어? 야, 꼭지점이 나오면 표준형이 편한 게 맞아, 제곱식, 그치? 근데 꼭지점이 안 나오면 표준형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어? 축을 지은 이유가 뭐지? 두 개의 근을 찾으라는 거지. 뭐랑 뭐? 마일이랑 더해서 4, 5. 이렇게 바로 가달라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알겠어? 꼭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표준형은 최후의 수단이야, 사실상. 알겠지? 축이 나오면 웬만하면 대칭성 쓰는 게 편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식 fx 뭐가 되니까? 바로 나오잖아. 두근 합. 두근 곱.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해 가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나는 A, B, C가 다 나오죠? 어떻게 돼요? 요거 갖다 쓸게요, 이제. A, B, C. 16. A는 마이너스 2. 뭐, 요 정도가 가장 좀 편하고 빠르게 푼 거 아닐까?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답이죠. F4. A 곱하기 마오. 답은 C. 깔끔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근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요번에 11번은 뭐래요? 두근이, 자, 교점의 y좌표가 주어져 있어. x좌표를 뭐 구할 필요는 없고 a값 구하라고 하네요. 그쵸? 맞니?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그러면? 교점의 y좌표가 주어졌는데? 대입을 할 거야, 얘들아. y에다가 똑같이 3분의 2의 1을 집어넣자.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자,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은 서로 같은 x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의 식 아래식 만족하는 x값 찾는 게 나의 목표야. 됐니? 그러면 연립방 정식 푸는 거잖아. 문자 두 개고 문자 하나 없앨 생각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 아래식을 살짝 변형할 거야. a를 한쪽에 몰 거고요. 요것도 몰면 3분의 1에 있는 x 빼기 1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완성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적당한 수를 더해서 뭐 해도 되고 가감법 쓰셔도 되고, 근데 생각보다 자주 나와. 뭐가? 나누기 연립방정식 풀이가. 나눠. 좌변끼리 우변끼리. 그럼 A가 한 번에 사라지잖아, 어차피. 일부러 A 넘긴 거야, 그래서 다. 알겠어? 자,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A 약분되고요. 예분의 예면 그냥 2예요. 2는. 자, 요거 나누시면 분모 x 빼기 1의 제곱, 분자 2분의 1 x제곱을 2 내려서 쓰면 그냥 이렇게 식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 넘겨. 4x의 제곱는 x제곱이지. x제곱 넘어와. 이걸 또 전개해서 푸는 애들이 있어. 합차공식인데, 그치? 요거 2의 제곱이잖아. 제곱 빼기 제곱 아니냐. 이해가요? 그래서 2x 빼기 2랑 한 번 더 하고요. 2x 빼기 2랑 한 번 뺄 겁니다. x. 됐냐? 다 왔어. x값 얼마? 3분의 2 또는 2. 자, 두 개 나왔네? 아, 그래서 준 거네. 걸으라고. 이해가? 대입해야지. A값 찾을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니까 쉬운 거부터 할 생각 하지 않냐? 2부터 넣어보자. 2를 집어넣으면 이거 2 나와요. 맞을까요?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A값 3 나와야겠지. 그럼 진짜 시간이 없으면 3 쓰고 끝내. 알겠어? 2분의 1보다 큰 거 요거 하나 아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대입해보자. 이해가요? 얼마 나오지 그러면? 3분의 1 나올 거야, A값이. 안 되겠네.
됐습니까? A는 3.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12번 문제를 푸는데 이거 정리할 시간 포함해서 12번 문제 푸는 것까지 30초 드릴게요. 시작. 자, 너무 쉽죠? 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얘들아 조금 외울 필요가 있어. 자, 이런 표현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럼 너네는 무조건 기억해. 두 개를 더해봐. 더해서 x가 사라지면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대칭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물론 요 앞에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점대칭이 되고요. 요게 부호가 같다라고 나왔지, 같은 값이라 나왔지, 그러면 선대칭이 돼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빡세니까 지금 우린 지금 점대칭이 어차피 안 나오잖아. 선대칭만 나오니까 저거 두 개 더해서 0 되면 대칭이구나, 선대칭이구나, 대칭축을 알려주는 거구나 지금 2차 함수에서 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알겠어?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더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의 평균이 대칭축이에요. 2차 함수 한정이다. 지금 요 단원에서. 선대칭과 점대칭은 도형의 이동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죠. 공수 2 넘어가서. 그치? 근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어려운 것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할 건 요 두 개야. 함수 표현. 2차 함수 단원에서. 알겠니? 자, 왜 그런지 살짝만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야, 가운데 축이 A야. 그러면 내가 X만큼 떨어진 거. 그럼 요거 좌표가 A 더하기 X겠죠. 이해갈까? 그러면 요 놈의 함수값 얼마니? F A 더하기 X겠지. 너무나 당연하게 어때요? 반대편 좌우 대칭이니까 X만큼 뒤로 갔어. A-X일 거 아니야? 그럼 그놈의 함수값이 높이가 어때? 무조건 같아야지. 됐나요? 이게 가장 쉬운 대칭축 표현 방법. A들 기준 같은 값을 더하거나 뺐을 때. 근데 문제는 여기 말한 요 초록색 내용이 있죠. 이거에 의해서 F 2A 더하기 X, F 마이너스 X도 똑같은 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더해서 2A.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 더. F 2분의 3A 마이너스 X와 F 2분의 1A 더하기 X도 대칭축이 A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식이에요. 더해서 2A를 저거 초록색 저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쌤 이게 뭔 개소리예요? 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지만 왜 그런지를 한번 쳐다봅시다. 주어진 식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들아 F에 A에다가 A 더하기 X를 더했다고 볼 수 있어. 맞지? 그럼 오른쪽 뭐가 되니? F A에다가 뭘 뺐어? A 더하기 X를 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때? A한테 같은 값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거잖아. 그럼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맞다고. 이해가? 이거 매번 다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에 총처리할 수 있는 게 더하면 2A다라는 거야. 가운데 2배. 더한 값은 대칭축 2배다. 이제 안 까먹겠죠? 자세히 얘기했다. 그치? 그럼 끝났네. 이거 잠깐 냅둘게. 어차피 답 구하는 데는 두 줄이면 되니까. 자, 더하면 얼마? X 사라지면서 6이네. 가운데 축 얼마? 최고치 한계수 양수죠? 3. 그럼 3에 가장 가까운 거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가장 먼 거 집어넣은 게 최대. 답은 몇 번? 1번 F0.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좀 기억 좀 해놓으시고요. 정리하시고 13, 14 합시다. 네, 자, 보자. 13번. 우리 오늘 몇 쪽까지 할까요? 3, 4,
그래요. 3쪽까지 합시다. 응? 아니, 교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예 테마가 넘어가니까 딱 여기 교점 전까지가 숙제야. 물론 이제 최대 최소가 있긴 한데 최대 최소 먼저 할 거 그랬네. 무튼 봅시다. 13번. 자, 꼭지점이 제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쉽죠.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얘들아? A 콤마 A-1 맞을까? 됐어요? 그래서 이 4분면이려면 어때야 돼? 양수, 음수 됐을까? 그래서 0과 1 사이 4번 끝. 14번. 야, A에 관계없이 밑줄 치시고요. 무조건 A로 묶는 거야. A로 묶어. A의 영향을 안 받고 싶다야 얘들아. 그래서 A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럼 A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A가 사라져야 돼. A가 사라질 방법은 요게 0인 거밖에 없는 거야. 항등식이랑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X가 2면 2, 얼마? 4를 지난다. 요게 점 P가 되는 거지. 이해갈까? 근데 이 점 P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꼭지점이 됐으면 좋겠대. 그치? 그럼 어때? 주어진 식이 꼭지점 나왔으면 표준형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여야 된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아쉬우면 한쪽 더 할까? 빨리 갑시다. 네, 알았어요. 정리하고.